지원아. 네. 이 배터리가 없으면 혹시나 꺼지나 작성 한 번씩 봐줘야겠죠? 네. 그렇지. 돈이 났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들었네. 자, 봅시다. 자, 앞서 그 이상기체의 조건이 이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닌 걸 실제 기체의 모델로 잡으면 편리한 건데, 이제 이상기체를 딱 보면 크기도 없죠, 인력 청력도 없죠. 결국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없는 거예요? 이상기체인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생각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라는 건 있겠어요? 그런 건 없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있지도 않으니까 실험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자연과학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험 데이터가 중요해요? 모든 자연과학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험 데이터가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명확한 대답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만의 개인적인 건데, 실험 데이터 쪽이 51, 이론이 49. 무슨 말 알겠죠? 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실제적인 뭔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진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없이 데이터 없이 이론만 있는 건 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 뭐 맞는 말인 건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없으면 주장하는 그 이론이 신빙성을 얻기가 좀 어렵죠.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이상기체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얻는 거예요. 자, 실험 데이터는 무조건 누구의 것이에요? 실제 기체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조건 속에서 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때 얻은 실제 기체의 실험 데이터가 이상 기체의 성격을 대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능에도 나왔어요. 수능에 저게 출제됐습니다. 언제? 내가 수능 봤을 때 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교육과정이 바뀐 수능은 안 나옵니다. 요즘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가 수능을 언제 봤냐면 94년도에 봤어요. 94년도. 그래서 내가 수능 2회 세대예요. 2회. 내 선배들이 수능 1회고요. 수능 1회가 93년에 치러졌었어요. 그래서 수능 2회 94년. 내가 94년에 수능을 보고 95년에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나하고 또래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수능을 봤는데 그때 옛날 교육과정에는 화학 문제 저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에 나올 정도라면 저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알겠어요? 수능에 나올 정도로 모든 교수나 교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교과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쟤는 사실은 화학책이나 일반 화학책에는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저압입니다. 저압. 아시겠죠? 저압. 그리고 이 저압은 다른 말로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그릇의 부피가 굉장히 큰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음의 상관관계,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압력이 낮다는 뜻은 다른 말로 부피가 아주 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작거나 부피가 크거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런 조건에서는 실제 기체를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할지라도 아 얘는 이상기체적인 데이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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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 왜일까요? 저 이유를 논술하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릇 부피에 비해 실제 기체의 크기를 무시할 만해집니다. 부피가 매우 크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실험 데이터를 아시나요? 22.4리터 22.4리터란 말 알아요? 물론 조건이 따라붙긴 하죠. 몇 몰? 1몰. 그리고 온도? 0도. 그리고 뭐 1기압. 이런 조건이 따라붙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20리터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20리터면 어느 정도냐면 한 이만큼인 거지. 이만큼 되는 거지. 알겠어요? 20리터면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왜 마트 가서 그 생수 사면 6통짜리 붙어 있는 거 되게 무거운 거 있죠? 그게 2리터짜리 6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게 12리터라고. 그 더블링 하면 저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2리터짜리 생수병 12개 들어있는 거 그 2개 들면 그게 대략 20리터 정도 된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큰 부피예요. 그렇죠? 은근히 큰 부피. 그래서 1기압 0도씨에서 기체 1몰을 모아놓으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대략 이 정도다. 그런데 이 실제 기체의 크기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체의 크기는 바로 당연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희한하게도 대략 비슷한 경계에 들어가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0.01 리터 퍼 몰이에요. 그래서 그 기체 분자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그때 그 기체 알갱이의 실제 크기가 0.01 리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딱 봐도 22.4리터에 비해 0.01리터는 확실히 큰 거예요, 확실히 작은 거예요. 작고 만약에 온도가 더 고온이었다 혹은 부피가 더 저압이었다 라고 하면 22.4리터보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부피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는 충분히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면 자 얘는 변해요, 얘는 일정해요. 자 봐봐, 내가 자는 방의 크기에 따라 내 몸의 크기가 바뀌어? 그건 이상하잖아. 내가 어떤 방에 자건 내 몸은 크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변해, 일정해. 일정한데 얘가 계속 커지면 진짜 이것에 비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런 조건이 되면 이상기체적인 데이터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저압 조건 안 끝났어요. 자, 저압 조건이거나 기체의 부피가 매우 크면 이 말은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멀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멀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하게도 혹은 자연스럽게 인력과 청력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그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입자 사이 인력하고 청력은 언제 커져요? 그 둘이가 가까워질 때 커지잖아요. 멀어지면 반대로 작아지겠지. 그러면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뭐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아주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아주 작아질 것이다. 알겠죠? 오,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저압 조건. 알겠죠? 뭐 저압이라고 해도 되고 부피가 아주 크다고 해도 되고. 뭐 시연? 잠깐 멍 때렸죠? 잠깐 멍 때렸죠? 진짜로요? 아니 잠깐 순간 사람이 얼음땡 한 것처럼 얼음 이러고 있던데?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 온도가 뜨거울 때라는 거죠. 고온 조건. 자, 근데 이 고온 조건은요, 이게 뭐 개념이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건을 겁시다. 단 부피 일정. 자, 앞서 1번에서 부피가 크다거나 부피가 변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비교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변해서 변한 성격인지 온도가 변해서 변한 성격인지 이게 섞이면 안 되니까 온도가 변할 때는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시키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온도가 변해도 입자 간 평균 거리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자, 고온 조건이긴 한데 고온 조건이라는 얘기가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온도가 변해도 부피가 일정하면 입자 간 평균 거리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고온이건 저온이건 기체는 그 그릇 안에서 가장 고밀도로 존재해요? 가장 저밀도로 존재해요? 그 기체는 항상 가장 저밀도로 존재하게 돼 있죠. 그 그릇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가장 먼 거리로 떨어뜨려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평균 거리는 변할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도 입자 간 평균 거리는 거의 일정할 겁니다. 그러면 평균 거리가 일정하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도 일정해지겠죠. 왜일까요? 왜 거리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도 일정할까요? 왜 거리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도 일정할까요? 비례요? 아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성격 내가 막 정리해 줬잖아요. 거기 내가 필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위치 에너지 성격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위치 에너지 성격 첫 번째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는 누구의 함수? 거리의 함수. 근데 거리가 일정하대요. 변수가 일정하면 함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할 리가 있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거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변해도요? 온도가 변해도. 어떤 조건에서 부피가 일정하면.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때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요, 증가해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공부했었냐면 여러분 RMS 스피드 어떻게 돼요? 3KT over M의 루트 해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수식도 있었잖아요. 평균 운동 에너지.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준영? 평균 운동 에너지 수식 얼마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준영 자고 말이야. 아니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 피곤할 수 있지. 내가 외우라는데 가희야? 평균 운동에서 얼마예요? 현춘 얼마예요? 지환 얼마예요? 큰일 났네. 시안 얼마예요? 시안 눈을 피하고 있어 지금 막. 시안 얼마예요? 너 외우라 그랬잖아 저거. 2분의 3. 그렇지. 이 사람 진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2분의 3 KT라고 했죠? 진짜 이 사람 진짜 정말. 그거 가위 왜요? 공부 안 했죠? 가위 1월 1일 날 쉬는 날 뭐 했어요? 응. 물리 동영상이요? 그렇구나. 동영상이면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틱톡처럼? 수업 영상이요? 그렇구나. 수업 영상에서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춤도 나오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렇죠? 위글 위글 해 위글 위글 이거 나오고 막 무슨 말 되겠어요? 위글 위글 딴딴따라딴딴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왜 알아요? 예? 왜 알아요? 나도 유튜브를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쩌다 엄청 나오던데 그거? 엄청 그 나오는 사람들 계속 나오더라고.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 별의 별 사람들이 많던데요. 하여튼 대단하다. 시온이가 되게 놀랍게 봤던 쇼츠 영상 있어요? 딱히 없어요? 이한이는요? 이건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런 건 없어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아리도 봐요? 유튜브나 이런 거? 그래서 놀랬던 거 없어요? 재밌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 막 피곤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스파이 좀 배터리 괜찮지? 도현이 들어왔나? 도현이 들어왔네? 그렇지. 도현이 잘 들리죠? 그래. 또 이맘때쯤이면 도현이 있으면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그래. 하여튼 그렇다. 요거 그럼 잘 봐. 부피가 일정하면 온도가 변해도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당연히 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변하게 돼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3. 매우 고온 조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비슷해지겠어요? 운동 에너지랑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에다 누굴 더한 거야?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아주 고온 조건이라 하더라도 얘는 변해 안 변해? 얘는 일정하잖아. 그릇만 일정하면.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얘 따라 증가하겠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큰 기여를 운동 에너지가 주로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써. 빨리 써. 아니, 저기 준영이 지금 기절 일보 직전인데? 좀 힘내요, 알겠죠? 힘내. 됐다. 아이고.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이 줄게요. 그래. 준이가 서 있을래? 아, 괜찮아요? 자, 지우자. 자, 5.3. 자, 5.3은 이겁니다. 자, 뭐 당연히 EP는 뭐 줄임말이고요? 위치 에너지 줄임말이고요. 자, 이거 뭐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수 있거든요. 배웠을 수 있는데 항상 물리 시간에는 수식으로만 접근해서 이건 말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수식을 전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왜냐면 물리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미분 적분 버벅버벅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어서 차라리 계산은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 자,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죠. 벡터맨 알아요? 벡터맨. 여러분 어릴 때 벡터맨 없었어요? 여러분 파워레인저 세대예요? 아니면 파워레인저 봤어요? 봤어요? 어릴 때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판으로 벡터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대는 아니구나. 하여튼 파워레인저. 현준이도 파워레인저 봤어요? 안 봐. 그러면 뭐 뽀로로? 뽀로로. 알겠습니다. 뽀로로 어디서 제작? 울트라맨이요? 울트라맨은 67년작인데? 진짜로요? 67년작 울트라맨을 안다고요? 그렇긴 하죠. 울트라맨은 지금도 방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울트라맨 팬은 지금 나이가 50대죠. 현춘이가 50대. 하여튼 그래. 맞아. 뽀로로가 옛날에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었죠?
뽀로로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놀라지 마시라.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었어요. 개성공단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근데 개성공단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합작하는 경제자유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 개성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지금은 아닌데 개성공단이 열려 있을 때는 개성공단에서 뽀로로를 제작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나 그 관련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 아니 그냥 C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본 사람, 그 프로그래밍 언어 안 해봤어요?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에? 프로그래밍 학교에서 할 텐데. 학교 들어가면요 과목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 시험도 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비해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 하는구나. 그래서 프로그래밍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프로그래밍은 의외로 창의적인 부분은 오히려 적고요 막 하다 보면 프로그램은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뽀로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렌더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노동 집약적이에요. 이게 사람 손을 많이 탄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개성공단에서 뽀로로를 막 제작을 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뽀통령이라는 말 알죠? 뽀통령. 그건 알죠? 그래서 뽀로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만 봐요? 전 세계 모든 애들이 다 봐요? 다 보죠? 그리고 뽀로로는 그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 알죠? 왜? 애들이 난리칠 때 자! 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거 알죠? 그거 알죠? 뭔지 알죠? 자! 이거 알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휴식 시간을 지켜주는 뽀로로는 그 엄마들에게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는 바야흐로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떤 우리나라의 정권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정권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북한은 왜 압박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압박을 했어요. 북한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니면 뭐 미국이 꼬투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꺼냈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 라고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되질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PTA에서 반대 성명 낸 거 아세요? PTA가 뭐냐면요. 페어런츠 앤드 티처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미국 학부모 교원 단체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학부모와 교사들은 가장 진보적인 집단이에요?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가장 극보수 집단이에요. 극보수. 그러니까 내가 진보적 성격이 있어도 내가 부모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미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거예요. 보수 집단에서. 왜일까요? 뽀로로가 수입 금지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뽀로로 수입 못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입장을 바꿔서 뽀로로는 제외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너무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뽀로로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파워레인저보다 뽀로로가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개성공단 얘기하니까 또 여러 가지. 개성공단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개성공단의 얘기.
개성공단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개성공단이 잘 되면 북한에 유리한 거예요? 남한에 유리한 거예요? 개성공단이 잘 되면 북한이 좋은 거예요? 남한이 좋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 잘 모르더라? 여러분, 개성공단이 오는 북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떨까요? 능력이 초울트라 슈퍼 엘리트들이에요. 북한 내에서 기본적으로 4년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북한은 대학을 졸업하면 영어가 프리토킹이 다 되는 거 아세요? 북한은요 대학을 졸업하면 영어가 능수능란해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바로 국가가 등록금을 대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대학 졸업해도 영어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하죠. 왜죠? 등록금을 여러분이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건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대학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대학은 여러분을 절대 자르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이 돈을 내니까요. 그게 한국의 구조예요. 근데 북한은 대학 등록금을 누가 내죠? 국가가 내죠. 그냥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그럼 북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 어떻게 돼요? 좋아요? 잘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대충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생들은 영어 엄청 잘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북한은 어린이집 때부터 시험이 있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다고요. 근데 북한은 객관식이 없어요. 전부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때부터 학생들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답안지를 써요. 초, 중, 고 전부 다, 대학까지 전부 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찍기 이런 거 잘 못해요. 막 논술한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뭘 잘해? 말싸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말싸움 엄청 잘해서 북한 사람들이랑 말싸움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그런 북한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 영어가 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학고에서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학고에서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요? 한가영에서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요? 서울대 어디 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 과학고에서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바로 공대 가요. 공대. 왜 공대 갈까요? 미사일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는 것에 업적을 남기거나 이공계 쪽에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북한은요 바로 국가에서 아파트를 줘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애들 노력 시켜가지고 의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애들 노력 시켜. 자 여러분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그거 부모들의 학구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육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한국 사람 똑같아.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뭐 여기만 교육열이 있겠어? 저기 더 난리야 하겠어요? 그럼 저쪽도 교육열 막 키울 거 아니야. 사람 사는데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는 의대 보내잖아. 북한은 어디 보내? 왜 우리나라는 왜 의대 보내? 의대 나오면 돈 많이 버니까. 그럼 북한은 어딜 가면 돈 많이 버냐고요. 어디 가면 아파트 나오냐고요. 바로 이공계 쪽이요. 수학 물리 잘하면 그래서 논문 쓰면 나라에서 아파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왜 그걸로 로켓 쏘는 거예요. 미사일 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전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 이거를 어릴 때부터 주관시켜요. 그래서 북한이 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분야가 어디예요? 그게 해킹이에요. 해킹. 북한 해킹 엄청난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저기 저 회사 존나 재수없어.
저 회사한테 한 방 매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북한에 의뢰해요. 네? 북한에 의뢰하면 북한이 돈 받고 그 회사 서버 해킹해줘요. 그 수준이 북한의 수준이 전 세계적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무역을 못하도록 자원이 못 듣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뭐로 돈을 버냐면 이런 식으로 인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북한 해커가 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 그러니까 전 세계적 탑 랭커 해커 중에 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로그래밍 능력, 영어가 다 돼요. 그럼 생각해봐. 4년제 대학 딱 졸업했는데 C 언어 다 되고 영어 다 돼. 그럼 이런 애들은 연봉,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연봉 얼마씩 줘야 돼? 미니멈 6천, 7천 줘야 돼. 그런 애들이 개성공단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뽀로로 만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뽀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부분 공장 어디가 있어요? 베트남 가 있죠. 여러분 베트남 가면 베트남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싸서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한 달 인건비 얼마인 줄 아세요? 10년 전 가격으로 한 달에 미니멈 40만 원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을 줘야 베트남 사람 한 명을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은 첫 번째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월에 40만 원씩 나가야 돼요. 1인당. 북한 애들은요. 영어 돼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도 해결해요. 똑똑한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정말 중요한 건 한국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시하기가 편해요. 그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16만 원이에요. 네? 16만 원이에요. 어째? 정치적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한국에 사업하는 사업가인데 내 공장을 저 멀리 베트남으로 옮겨서 짓는 것과 서울에서 차 타고 40분이면 가는 개성의 공장을 짓는 것, 어디가 비용이 훨씬 떨어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영어로 지시해야 되죠. 나도 잘 안 되는 영어가 잘 안 되는 베트남 사람들한테 영어로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거나. 베트남어 정말 어렵거든요. 발음이. 근데 개성공단에 가면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소프트웨어 만들고 막 솔루션 만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 달에 15만 원이면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꿀이에요? 개성공단이 꿀 빠는 데예요. 꿀 빠는 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천국에서 천국. 즉 개성공단을 운영하면 이건 북한 퍼주기가 아니고요. 퍼오기예요. 개성공단은. 그리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회사들도 거기 입주하게 있어요. 어떤 회사들도. 이걸 알고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온다고요. 그럼 외국계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전쟁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외국계 기업 중에 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전쟁 나면 미국의 국익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개성공단이 활성화돼서 회사들이 많이 입주하면 거기 전쟁 위협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전쟁 위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쟁 위협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요. 주가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주가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죠? 전쟁 위협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고요. 근데 개성공단이 활성화될수록 주가가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조그맣게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다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전쟁 위협도 떨어지고요. 거기 입주한 기업은 인건비 꿀 빠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북 퍼주기예요? 퍼오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 사업해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지환이 혹시 중소기업 하나 운영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게 모르는 거야. 근데 조그맣게 사업체 운영해본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근데 전 국민 대비 사업체 운영해 본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이런 걸 상상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갑자기 확 없앴어요. 뭐 그 얘기는 뭐 이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지. 아, 맥스웰 볼츠만 씨요? 자, 어쨌건 봅시다. 좋고 간단하게 요거나 합시다. 뭐 상호작용의 방법. 그래서 이거 됐나? 그래. 이거 다시 한번 봐줘야겠죠? 자, 상호작용력의 방향 표현. 자,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갔지?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짜자자잔 두 입자가 있습니다. 자, 두 입자 중 물리학자들은 항상 한쪽을 시점, 나머지 하나를 종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시점과 종점이 있다. 뭐를 정의할 수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로 방향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방향 벡터가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요 두 입자 사이에 우리는 청력이 나타난다. 혹은 인력이 나타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밑에 잘 보세요. 청력은 그 방향이 방향 벡터랑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청력의 방향을 항상 무슨 방향으로 정해요?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역으로 인력은 무슨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인력하고 청력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동시에 나타나죠.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항상 좋기만 합니까? 좀 짱날 때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해도 항상 좋겠어요? 미울 때도 있겠어요? 미울 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귀어 봤더니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게 더 크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좋은 때도 있지만 싫은 경우가 더 상대적으로 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기만 하거나 항상 나쁜 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항상 좋고 나쁜 건 공존하는 거예요. 인력, 청력은 공존한다고요. 모든 물질 체계에서. 그러니까 그 인력과 청력을 합한 합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벡터 관점으로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F 토탈이라고 쓰고 벡터, 인력이라고 쓰고 벡터, 청력이라고 쓰고 벡터 표시하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벡터라고 하는 게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벡터는 표현하기는 편하지만
계산하기가 어때요? 벡터는 계산하기가 짱나죠. 막 각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성분 분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벡터보다 뭐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스칼라. 그러면 이 경우 F 토탈은 저 인력과 청력이 있을 때 어떻게 크기로만 표현하면 편하다? 바로 봐.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에요. 왜? 인력의 방향을 항상 마이너스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청력의 방향을 항상 플러스로 정하기 따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작용력을 합력으로 표현할 때는 크기만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알겠죠? 2-3 위치 에너지와 상호 작용력 사이의 관계. 이게 아까 현춘이가 얘기했던 건데 바로 이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뭐 해보고 싶으냐면요. 짜자자잔. 이렇게 미분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에 대한 미분일까요?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무엇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을까요? 미분해야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봐. 거리겠죠? 왜 거리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항상 누구에 의한 함수니까? 거리에 의한 함수니까 변수로 미분해야 의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뉴튼 정리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물리학이 있는데 나도 오래돼서 증명은 못해요. 물리선생님한테 배우셔야겠죠? 하면 얘가 크기로만 표현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F 토탈이 돼요. 이거 증명 오래돼서 나 못해요. 알겠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해보고 2번 다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 필요하면 물리선생님 물어봐. 알겠죠? 알겠지? 전문가 나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외우라는 거야. 알겠죠? 외워 그냥. 외워. 알겠지? 나 증명은 모르겠어. 그러면 합력을 이렇게 잡기로 했잖아. 그러면 합력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어? 인력 빼기 청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저 표현을 꼭 외워. 그래야 다음 시간에 할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위치 에너지 그래프하고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녀석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시간에 기체가 정리가 될 거고요. 기체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 바로 연력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과 화학평형을 통해서 고전화학 전반에 대한 기초 내용을 이번 방학 동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오!